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8%, 그리고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매수했습니다. 수급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코스피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 최근 매수가 좀 들어오고, 투신 쪽 그리고 여타 사모펀드나 이런 기관들이 조금 매수해가지고 시장이 한 며칠간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다시 상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했고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렸습니다. 아직도 코스닥 역시 시장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이릅니다. 그런데 멀리 보게 되면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한 며칠 전부터 옐런 재무장관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조기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채권 매입 축소, 금리 인상 이벤트가 중간중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장 변동성은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그 과정에 또 공매도까지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그런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렇게 좋게 해석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장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주식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세력들 같은 경우도 한 종목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매, 자기들도 이렇게 순환매매를 합니다. 이번에 좀 많이 오른 업종 정리하고 산업종 이렇게 매수하는데, 그동안 성장주들 많이 매수했다 그러면은 지금 세력들은 경기 민감주를 많이 담고 있죠.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도 순환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며칠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소형주 쪽으로는 세력 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의약품, 유통업, 금융업, 건설업 이런 업종들 많이 매수했고, 또 세력 골고루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28개 종목이나 됩니다. 자, 들여다봅시다. 보면은 세력들은 셀트리온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동안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여기 끼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력들은 그동안 경기 민감주를 성장주를 매수하다가 지금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전력은 경기 민감주가 아닙니다. 그건 유틸리티라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전기를 쓰지 않고는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전력은 멀리 봐야 됩니다. 한국전력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만이 많죠. 한국전력 내가 10년 보유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이런 종목은 멀리 보고 크게 안 먹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손해 안 보겠다는 심정으로, 돈을 잃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들고 있으면 끝끝내 수익 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벌라 그러면은 시장 돈 흐름을 따라서 세력들이 성장주를 많이 매수하면 나도 성장주를 보드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력들이 성장주를 좀 버리고 경기 민감주를 담으면 내 포트폴리오에 경기 민감주를 담으면 됩니다. 또 그리고 좀 멀리 보면은 앞으로 시장 변화를 좀 더 예상을 한다면 선취매할 수도 있죠. 유통업, 여행주, 항공업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미리 담아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경기 민감이라든지 성장주라든지 경기 민감이라든지 앞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종목입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올라왔다고 해서
아이고 세력들이 산에서 덜컥 뭐 전체 내가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종목으로 들어간 건 괜찮은데 아이고 한국전력 저기 답이다 싶어서 거기 몰빵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 들어왔어요. 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 거 보니까 한국전력 많이 매수했고 쉘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휠라홀딩스, 쉘트리온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는 쉘트리온, 휠라홀딩스 매수했습니다. 쉘트리온이 그동안 많이 떨어지더니 오늘 세력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튼 이런 종목들 플래닛 참모들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제하고 오늘 지금 하락 반전 신호가 엄청 많이 떴습니다. 어제 50 종목이 떴고 50 종목이 아니라 50개가 떴고 오늘은 48개, 48개가 떴습니다. 이렇게 많이 떴다는 거는 지금 세력들이 급격하게 지금 포터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장주 쪽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보복 소비 관련해 가지고 이쪽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이라든지 뭐 보복 소비 관련해서 이쪽으로 계속 포터 변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래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성장주 좀 팔고 나면은 이렇게 현금도 좀 챙겨둬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KT 이 장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KTB 투자증권, LG 디스플레이, SK텔레콤은 진짜 많이 올라붙어요. 강남 제비스코도 좀 많이 올랐고 경동 인베스트, 국도화학 이런 종목들은 지금 며칠 뭐 종목이 많아서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나 지금 최근 4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경기 민감주 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많이 검색할 수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소개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 세력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자꾸 포트를 바꿔 나가야 되겠죠. 이 주식시장은 좀 이렇게 좀 시장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내 포트를 자꾸 유동적으로 맞춰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하라고 해서 한 종목 찍어가지고 막 죽어나서 하나 그 종목을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시장 흐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00년대 초 그때쯤 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탄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00년대 초에 이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었겠어요? 한 100개가 넘었다. 작은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100개가 넘었다. 그런데 끝끝내 살아남은 업체는 몇 개예요? 몇 개 안 되죠. 그나마 살아남은 업체도 뭐 금융 위기 때 망하니 많이 해가 돈 빌리고 난리 났었다 아닙니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 해서 자동차 산업 아무 종목이나 해서 분명히 그 예상이 맞아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성공했는데 재수없게 내가 찍어내서는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어떤 큰 흐름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경쟁이 막 이루어질 텐데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 기업을 좀 맞추기는 어렵다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돈 흐름을 보면서 이런 거 팔면 아이고 나도 좀 비중을 줄여가면 됩니다. 제가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는 것은 한 종목 아무거나 찍어서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 아무거나 찍어서 장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그 종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식 그 자체에 장기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돈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장기 투자하고 요거 다 주식으로 담아라는 거예요. 물론 현금 보유는 별도로 좀 논한다 하면 그리고 돈 사이즈가 커지면 사이즈가 커진 만큼 주식을 이렇게 담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담는 종목은 무엇이 돼야 되냐? 계속 주식을 담으라고 하면 주식에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담고 있는 종목은 그때 그 당시에 세력들이 사고 있는 종목,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을 내 포트에다가 담아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오늘 이만큼 샀다는 거예요. 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쪽으로 연속해서 계속 사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을 내 포트에다가 담는 거예요. 담는 거고, 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담았다가 좀 버리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건 담고 이제 요거는 좀 정리 좀 하고, 정리 좀 해서 돈 남으면 없애는 거 좀 담고 현금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과학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아무거나 해서 막 찍어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동호회들 보면 간혹 뭐 주식 작전 이야기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작전이죠. 한 종목 찍어가지고 수급을 왜곡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짜내는 주가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또 사고도 생기고 탈나서 걸리게 되면 깜빵도 가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그런 방법들이 전혀 아닙니다. 순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사는 종목 내 포트에 담아놓고, 세력들이 버리는 종목도 나도 좀 정리해서 끊어내고, 그 가운데 현금 비중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순리에 맞춰서 계속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면 저절로 복리도 누리게 되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자,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하얀색은 세력들이 일단 우리 플래너의 참모들이 관심이 없고, 지금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세력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이 종목들은 오늘 또 주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주말 동안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 늘 그렇듯이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